나사는 지난 2025년 4월 8일 오전 10시 47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발사장에서 소유즈 MS-27 유인 우주선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조니김 우주비행사와 로스코스모스 소속 세르게이 리자코프와 그리고 알렉세이 주브리츠키가 탑승하였습니다. 조니김은 해군 특수부대원 출신으로 특수부대 훈련의 경험이 극한의 우주비행사 훈련을 견딜 수 있게 한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유즈 우주선은 무게가 14만 파운드, 약 6만 3천 kg으로 보호덮개 안에 우주선과 2.1A 추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4개의 액체 엔진 추진체가 약 1분 58초 동안 작동한 후 분리됩니다. 첫 단계의 핵심 엔진은 2단계로 작동하며 약 4분 57초까지 연소됩니다. 3단계 엔진은 2단계 분리 전에 점화되어 안전하게 운용되며 비행 8분 46초까지 작동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이 탑승해 있는 추진 모듈에는 산소 저장 탱크와 주 엔진, 자세 제어 추력기, 통신 및 제어 장비 등이 탑재해 있습니다. 이 모듈의 추진 부분은 우주정거장과의 화합 및 임무 종료 시 감속과 기동을 포함한 모든 궤도 가동을 처리합니다. 2개의 태양 전지판은 추진 모듈 본체에 장착되어 약 10.7m로 펼쳐집니다. 이 추진 모듈은 곧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합니다. 이들이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약 8개월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익스페디션 임무라고 합니다. 이는 우주정거장에 6개월에서 8개월간 머물면서 여러 과학실험을 진행하거나 우주정거장의 점검을 도맡는 것입니다. 우주정거장은 2000년대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2025년까지 약 25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ISS라고도 합니다. 무게는 420톤, 길이 108.5m, 폭 72.8m의 월드컵 축구 경기장 크기로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큰 우주비행체이자 가장 비싼 단일 건축물입니다. 이 구조물은 고도 약 400km, 지구 저궤도를 7.5km/s, 시속 약 27,000km로 하루 15.54번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우주 구조물의 운전 운항은 로스코스모스가 맡고 있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1년에 10여 차례 프로그레스의 로켓 엔진을 점화하여 국제우주정거장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동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공 400km, 지구 저궤도를 7.5km/s, 시속 약 27,000km라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ISS는 상공 400km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데 이론상 대기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마찰로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 한 달에 한 번 러시아 모듈의 로켓 엔진으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소유즈 MS-27 소유즈 우주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우주선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주선 중 하나입니다. 소유즈 우주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도 소유즈 우주선을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19일 지구로의 귀환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당시 탑승한 소유즈 귀환선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카자흐스탄의 평원 지역에 탄도 재진입으로 귀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에 준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소유즈 우주선은 소련, 러시아의 유인 우주선으로 1968년 10월 26일 첫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한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승무원은 최대 3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소유즈는 원래 미국의 아폴로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소련의 유인달 착륙 계획 중 우주선 부사령선, 기계선, 달 착륙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유즈의 선행 프로젝트 혹은 테스트 프로젝트가 존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3단부로 구성된 소유즈가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소련의 달 착륙 모듈이 개발되기 전, 소련은 소유즈의 사령선과 기계선에 해당하는 두 모듈을 먼저 우주로 보내 테스트했고 이를 존드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존드 계획은 원래 소유주와 무관한 행성 탐사 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초창기 존드 1호, 2호, 3호는 소유주와 전혀 무관한 디자인의 행성 탐사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소유주의 사령선과 기계선을 얹어 달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이는 결국 미국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실 소련은 존드라고 명명된 것 말고도 코스모스 프로젝트 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소유주의 테스트 비행을 실시했는데, 이 중 성공한 것은 나중에 존드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아폴로와 소유주의 도킹 시도. 1972년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우주선인 아폴로와 소유주가 우주에서 도킹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냉전 상황상 두 국가의 관계는 앙숙이었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 하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계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주정거장 운용을 위한 기술 축적의 의도도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양국은 이를 위해 도킹 베이의 규격을 맞추었고 여러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1975년 7월 15일 각각 케네디 우주센터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한 소유주와 아폴로는 7월 17일 지구 궤도상에서 도킹에 성공했고 19일 각각 도킹을 해제하고 지구로 귀환합니다. 아폴로는 순수 산소였고 소유주는 지상과 같은 상태의 혼합 공기여서 이로 인한 잠수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킹 어댑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도킹 후 잠시 대기했다가 상대편으로 건너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아폴로의 마지막 비행이었지만 소유주는 계속 개량되어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아폴로의 부피가 커 더 편할 것 같지만 실제 아폴로는 앞부분의 사령선만 거주 공간이고 나머지는 기계선인 것에 비해 소유주는 궤도선과 귀환선이 전부 거주 공간이라 궤도상에선 소유주가 더 넓고 안락합니다. 궤도 수송선으로 설계된 소유주와 달리 달 탐사를 위해 거주성을 희생한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달 착륙 미션에서는 착륙선과 도킹해서 가므로 달 착륙 전까지는 꽤 넓은 공간이 있었으며 아무래도 사령선의 덩치가 있다 보니 내부에는 서 있어도 될 만큼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귀환할 땐 기계선만 분리해 그대로 진입하는 아폴로 사령선과 달리 소유주는 궤도선을 분리하고 귀환선만 재진입하기 때문에 우주비행사 3명이 바짝 붙어 앉아야 할 정도로 좁아집니다. 따라서 아폴로와 소유주를 비롯 짐을 많이 가지고 가야 하는 미션에서는 좌석 하나를 비워 짐을 싣고 2명만 타고 가야 했습니다. 나사에서는 존슨 우주센터 소유주 담당자인 마크 보먼의 2016년 업그레이드 버전인 소유주 MS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소유주 개발 초기에는 궤도선이 없는 경량 버전을 먼저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존드입니다. 소유주 우주선은 원래 달 착륙 우주선으로 개발되었고 아폴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주의 기계선과 귀환선과 달 착륙선은 아폴로의 기계선과 사령선과 달 착륙선이 서로 매칭이 됩니다. 다만 소련은 미국에 비해 대형 로켓 개발이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소유주는 아폴로에 비해 매우 작은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야만 N1 로켓이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소유주 귀환선에는 3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아폴로보다 지름이 훨씬 작은 원통 안에 3명이 구겨 들어가 앉아야 해서 가장자리에 앉은 2명은 바른 자세로 앉지 못했고 허리가 휘어진 자세로 앉아야 했습니다. 달 착륙선 모듈 역시 미국에 비해 매우 작은 1인승이었고 때문에 한 명만 달에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 3명이 작은 선체 안에서 거의 몸을 맞대며 포개어 앉아야 했기 때문에 우주복을 입을 수 없었으며 선내에서 생활복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주비행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제발 우주복을 입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청원했지만 이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결국 소유주 11호의 전원 사망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우주선의 압력 밸브가 열린 것이었는데 만약 여합복을 입고 있었다면 생존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이후 소유주 우주선은 한동안 2인승으로만 운영됩니다. 소유주는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주왕복선에 비해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간단하고 탑승 인원이 적기 때문에 소유주는 탑승 인원이 3명 이내로 작은 숫자인 반면
우주왕복선은 6명에서 8명 수준으로 소유주의 2배에 이릅니다. 또 소유주는 이륙 시 문제가 발생하면 탈출 장치가 작동하지만 우주왕복선은 탈출 장치가 없습니다. 소유주는 추가적인 개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검증된 신뢰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얻었습니다.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소유주와 같은 최첨단 유인 우주선이 개발되어 인류의 한계를 넘어서 우주의 광활한 공간을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 우주의 놀라운 일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우주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